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인 사실과 과학 시민 네트워크 조기양 공동대표로부터 원자력 발전과 태양광 등등 관련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조기양 대표님, 그런데 아까 저 말씀을 연장하면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 지금 대통령인 문재인 씨가 후보로 나와서 네네. 느닷없이 무슨 탈원전 선거 공약을 내가 그랬던가요? 예. 그건 뭡니까 또? 예. 문재인 대통령이 네. 그 노무현 정부 때 비서실장을 하면서 예. 지금도 기억나는 게 천성산 KTX 터널을 뚫는데 예. 어느 여승께서 이 도롱뇽을 예, 지켜야 예. 한다면서 예. 단식 투쟁을 하고 예. 맹렬하게 반대를 했고 예. 또 그 주변에 환경 운동한다는 사람들이 계속 도롱뇽을 예. 살려야 된다. 예. 이 KTX 터널 예. 공사를 하지 말아라. 예. 하면서 많이 데모를 했죠. 예. 그때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이 예. 그 여자 스님 앞에 단정하게 무릎을 꿇고 이 스님의 높으신 고미하신 뜻을 예. 저희가 받들어 모시는데 예. 요것은 양해를 해달라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환경 단체로부터 문재인 저 양반은 환경에 대단히 관심이 많은 분이다. 이렇게 해서 환경 단체로서 포섭이 돼가지고 경상남도 뭐 환경 단체 연합인가의 예. 부회장인가를 또 맡았어요. 아, 그렇군요. 예, 거기다가 이제 또 제가 또 지금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그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을 선언한 배경에 조국 씨가 있었고 조국 씨 옆에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의 윤순진 교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 윤순진 교수가 아주 대표적인 이제 탈원전주의자 가운데 하나인데 이제 그분의 사상이 조국 씨한테 전염이 됐고 조국 씨가 문재인 씨의 탈원전을 방조했거나 부추겼거나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이거 약간 뭐 종교와 관련돼서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카톨릭 신자다 보니까 이제 그 신부들과 이제 고위 신부인 이제 주교들하고 이제 그 교류가 있었는데요. 그 고위직 신부 가운데 그 몇 분이 탈원전에 상당히 탐닉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 없애야 된다. 또 그분들이 카톨릭 주교단이 주장한 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원자력 발전소를 없애라. 두 번째, 대북 식량 지원을 해라. 세 번째는 이명박 대통령이 주도해서 만든 4대 강보를 다 철거해서 재자연화를 해라. 이런데 사실 이 세 가지가 지금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시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 잘못된 건데. 예, 그게 참 안타깝고 아니 신부님이 얘기한다고 해서 다 진리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종교적인 배경도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제일 중요한 건 국민의 복지지. 무슨 신부님의 말씀이 아닌데. 예, 본인의 종교 신념은 아니죠. 근데 어쨌든 원자력 발전은 우리나라의 최강 기술 중에 하나 아닙니까? 네. 지금 이 단계에서는. 네네. 근데 그 문재인 대통령 그럼 탈원전을 하면 대체 에너지로 뭐 태양광을 내세웠나요? 뭘 내세웠나요? 소위 이제 신재생 에너지라고 해서 이제 크게 봐서 두 가지인데요. 태양광과 풍력입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새만금 지구에 가서 이 넓은 땅에 태양광을 짓겠다. 얼마 좋으냐. 이렇게까지 이제 태양광을 앞장서서 이제 홍보하고 다니시는데 그 태양광이 우리의 문재인 대통령의 기대만큼 효용성이 있느냐 이걸 검토해 봐야 되는 겁니다. 태양광을 하는데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갖춘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1년 내내 태양이 내리쬐어 있는 곳, 넓은 땅을 가진 곳, 사막이 아니겠습니까? 아랍에미레이트 연합,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사막의 나라에서 왜 원자력 발전소를 지으려고 하겠습니까? 좋은 지적이시네요. 그 나라는 석유도 많이 나는데 왜 그 나라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지으려고 그러겠어요? 우리는 땅덩어리가 좋아서 사실
태양광 패널을 세울 데가 없으니까 이 산원덕을 깎고 나무를 깎아버리고 거기다가 짓습니다.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태풍에 그 벼랑에 심어온 세우는 태양광 패널이 그냥 엄청나게 날아갔어요. 네. 많이 부서졌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언론에서 보도도 안 하고 말이죠. 보도 통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예, 뭐 충분히 그러한 언론의 협조를 구하는 과정이 있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어떤 태양광 발전은 지금 조 대표님 말씀은 그 적절한 그 아랍 국가들의 예를 봐도 네네. 효용성도 없고 예. 우리가 그걸 왜 뒤늦게 갖고 와서 지금 전혀 성공했다는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그 사실 태양광 발전이라 하는 것은 예. 애물단지입니다. 아 지금 예, 사실 태양광이 필요한 곳은 섬 지역이나 오지나 독립농가에서 예. 소규모로 예.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시설로는 좋죠. 아 그렇군요. 예, 그러나 원자력 발전소를 없애고 태양광 발전으로 그걸 대체한다. 이거는 너무나 순진한 환경운동가의 유치한 발상이죠. 더구나 지금 이제 조국 법무장관 일가 수사가 끝나면 검찰이 꼭 태양광 관계에 대해서 손을 댄다. 네. 뭐 이런 소문이 많지 않습니까? 그 네. 각종 비리 얘기도 돌고 네. 또 정권과 뭐 결탁했다는 말까지 떠돌고 그러니까 상당히 불쾌한 대목이죠. 그 대목이. 예, 그 조국 씨 일가족이 출자했던 사모펀드가 네. 특정 지역의 스마트 시티 건설 공사를 싹쓸이 계약했다고 그 신문 보도에 나왔는데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문재인 대통령이 현지에 가서 야, 이 지역을 스마트 시티로 만드는 것이 좋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한번 운을 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조국 씨가 투자했던 사모펀드 관련 업체가 들어가서 관련 공사 싹쓸이 했단 말이죠. 그 태양광도 역시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 문재인 대통령이 태양광을 많이 확보하겠다. 이미 그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또는 그 이야기를 하도록 준비했던 세력이 다 준비하고 있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한 대로 이렇게 탈원전을 하는 바람에 그동안 흑자 기업이었던 한국전력, 한전. 네네. 한전이 막대한 적자 기업으로 돌아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전이 그 탈원전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 때는 1년에 12조 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이윤을 창출했던 초우량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작년에는 이제 2,080억이라고 하는 적자를 냈고, 금년에는 현재 2조 4천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12조 원을 벌어들이는 기업이 2조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게 됐으니, 과연 이거 누구 책임입니까? 문재인 정부 책임이죠. 그렇죠. 아니, 나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대통령이 앞장서서 이렇게 경제를 망가뜨릴 수 있는가? 맞습니다. 세상에 잘하려고 하다가 못할 뭐 결과가 나쁠 수는 있죠. 세상에 어느 나라 대통령이 앞장서서 경제가 무너지더라도 이 원자력 발전소는 없애겠다. 이렇게 앞뒤 안 가리고 무작정 밀어붙이는 대통령이 있겠는가? 그 멍청한 머리 나쁜 신부 몇 사람 얘기 듣고. 그렇죠. 아니면 그 무슨 소문 떠도는 대로 무슨 태양광 발전에 대한 이권을 갖다 주기 위한 거지. 어떤 의도인지 모르지만. 사실 태양광 발전을 하게 되면 사실 태양광을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원자력 발전은 중앙 집권적이고 태양광 발전은 지방 분권적이다. 민주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 분권적 에너지 시설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그럼 결국은 이 전국에 만들어 세워지고 있는 태양광 발전 시설은 누가 만들겠냐? 결국은 현 정부하고 이런저런 끈이 닿는 사람들이 그렇죠. 다 사업권을 따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태양광 발전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정부의 보조금으로 받는 그 돈을 버는 거죠. 그러거나 또 무슨 살림 같은 걸 막 임대해가지고 다 훼손시키잖아요. 그렇죠. 당장 이제 눈앞에 돈이 보이니까
뭐 산을 깎아버리고 뭐 나중에 산사태가 나서 이것이 재앙을 불러일으킬지라도 일단 눈앞에 보이는 돈을 위해서 산 사면을 깎아가지고 태양광 시설을 막 때려 짓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잘못이 한둘이 아니지만 이 탈원전하면서 저지른 그 죄도 아마 이 죄가 가장 큰 죄가 아닌가 생각도 돼요. 예, 저는 그렇습니다. 사실 조국 장관이 법무장관이 임명됐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뭐 물러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 다시 회복할 이 정치적인 문제는 회복할 수 있지만 경제는 한번 무너지면 이걸 다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가졌던 원자력 발전소 그 좋은 기술이 1979년 드림마을 사고 이후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지 않는 바람에 그 원전 기술의 맥이 끊어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바로 우리나라가 원전 기술의 맥이 끊어질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또 대체 에너지는 아까 풍력 에너지 그건 어떻습니까? 풍력도요. 우리나라 지형 조건을 봐서 적합지 않은 재생에너지원입니다. 바람이 우리가 원할 때 꾸준히 불어줘야 되는데 저도 이제 대관령 지나가면서 이제 설악산에 그 놓여 있는 그 풍력 발전기를 이렇게 유심히 봅니다. 이것이 돌아가는 때가 거의 없어요. 그 영국이나 북해에서는 풍력 발전을 많이 이용합니다. 왜냐하면 그 북쪽에 북해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풍차. 그 북해에서 불어오는 강한 바람을 이용해서 그 풍력 에너지를 많이 이용하는데 이 풍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원할 때 원하는 만큼 전기를 생산해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거지. 우리가 원할 때는 가만히 서 있고 원하지도 않을 때는 지못대 팽팽 돌아서 전기를 생산하고 이거는 전력 그 계통에 어마어마한 그 부담을 주고 기계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우리가 바람을 컨트롤할 수 있을 때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불가능한 것이죠. 이제 아까 처음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그런 게 미국의 좀 귀가 번쩍 뛰는 그런 좋은 제안,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런 것이 하나의 계기가 돼서 우리 그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 탈원전 정책이 막을 내릴 그런 가능성은 없을까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 국민으로부터 여러 가지로 점수를 많이 깎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미국이 우리나라에 제안한 원전 40기 건설의 컨소시엄 제안을 응해서 그 문제만 제대로 해결해 준다면 그동안에 문재인 대통령이 까먹었던 많은 점수를 일거에 회복하고 매우 훌륭한 대통령으로 인정받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천재 일후의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걱정되는 것은 많은 원자력 관계 기술자들이 뿔뿔이 헤어지고 또 외국으로 다 스카웃돼서 사라질까 봐. 저는 또 그게 또 걱정이에요. 그게 문제죠. 사실 우리나라 탈원전 정책이 시행된 이후에 원자력 발전소에서 근무하는 많은 전도 양양한 젊은이들이 중국으로 건너가고 또 아랍에미레이트로 건너갑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2050년까지 110기의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한다는 계획 아래 원자력 발전소를 엄청나게 짓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정말 이 기술자들이 정말 필요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 중국 좋아하는데 그걸 왜 안 보고 딴 쪽만 보나요? 글쎄 말입니다. 진짜 원자력 발전소가 위험하다면 우리 코앞에다가 원자력 발전소 짓는데 야 짓지 말아라. 위험하니까 이건 안 된다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나라에 짓는 거는 위험하고 우리 코앞에서 짓는 서해 바다 건너 중국 해안에 짓는 원자력 발전소는 위험하지 않다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까? 현재 우리나라는 이제 원자력 발전이 완전 스톱돼 있죠? 완전 스톱되어 있지는 않죠. 그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이미 지금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 25기가 있는데요. 제가 좀 잘못했죠. 그 신설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신고리 5, 6호기는 지금 계속 건설 중이고요. 그렇군요. 신한울 3, 4호기는 짓다가 완전히 스톱됐죠. 신한울 3, 4호기가 이미 상당 부분 공사 진척됐으니까 이게 조금만 더 해서 신한울 3, 4호기라도 좀
완공을 했으면 예. 하는 것이 원자력 업계의 바람인데 예. 이게 너무 뭘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귀를 닫고 있는 거죠. 뭐 두산중공업이 큰 기업들도 지금 많이 고전하고 있잖아요. 탈원전 지금 때문에. 창원에 가면 예. 그 아파트 값이 뭐 절반 정도로 떨어졌다고 할 정도로 그 경기가 매우 그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두산중공업의 일감이 끊어지고 네. 두산중공업이 일감이 끊어지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수백 개 있는 하청 기업도 역시 그 문을 닫게 되고 저런요. 이런 상황입니다. 꼭 좀 문재인 정부가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이거 참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탈원전에 관한 두 번째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사실과 과학 시민 네트워크 공동 대표이신 조기양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